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들? 익명의 세연입니다. 2013년도 23살 때 일이다. 계획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태원의 특정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하고 같이 춤을 추다가 바깥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일반 사우나 휴게틀 같은 곳에서 원하는 상대를 찾아서 하기도 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이걸 블랙 수면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일반 사우나는 수면실 내부가 어두운 곳이라서 핸드폰 화면 또는 조명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찾았다. 그러던 중 핸드폰 불빛에서 언뜻 중년의 남자가 같은 나이대 남성하고 같이 있는 게 비춰졌다. 늘 여기선 보던 풍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던 찰나 잠깐!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왜 이렇게... 왠지 다시 핸드폰으로 그 중년의 남성들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 남자를 다시 비춰보기가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그 중년의 남성이 너무나도 눈에 익었다. 무서울 정도로. 설마... 아닐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닮은 것 같지? 다시 상대 남성을 찾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핸드폰 불빛으로 그 중년의 남성을 비춰보았는데 그날 나는 그 사우나에서 급하게 빠져나갔다. 설마 날 본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아버지랑 닮은 사람이었잖아.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누웠다. 그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무 때문에 그런 거라 믿으면서. 어제는 또 친구 어머니 분 문상이 있었다고요? 미리 전화했었잖아. 예전에 비해서 요즘 너무 집에 들어온 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병원 일도 있고 하겠지만은 응급수술도 여러 번 있었고 가뜩이나 요즘 불미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입안 사우나에서 본 게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야. 가뜩이나 병원 근무도 빡센데 그런 곳이나 방문할 만큼 한가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 근처 상가에 괜찮은 고깃집이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마침 오늘 근무도 없는데 우리 아들 인혁이 데리고 한번 가봐요. 다음에 가지. 그래도 오늘은 피곤해. 딱 한 번만 모처럼 머리 좀 식힐 겸.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야? 너 왜 이러니? 그래요 아버지. 오늘 같이 외식도 하고 그래요. 괜찮은 식당인 것 같던데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밀린 업무가 있어서. 항상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경직되었고 특히 그날 식탁에서는 유독 쌀쌀맞은 느낌이었다. 수상쩍었지만 그날 사우나에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엇비슷하게 생긴 인간이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 사우나에 또 들리게 되었는데 나이가 3살 어린 남자애 하나 만났다. 사교성이 좋은 애 같았고 말 놓기도 편했다. 솔직히 연애 같은 건 따분해. 내 경우에는 얼마 안 가기도 하고. 왜? 그건 너같이 20대 초반 코 흘리게들이나 괜한 두근거림에 이끌려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코 흘리게라니. 내가 무슨 갓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는 좋은 거잖아. 연애? 사사건건 간섭받고 제때 킬 때도 뭐라 그러고 그냥 애인 사귀는 거 귀찮아. 관계만 하는 것으로도 좋게. 애인이 있었을 때도 대놓고 잭디 켜서 남자들 봤냐? 왜 애인이 있는데 앞에서 잭디를 켜? 대놓고 매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그건 싫은데.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다 그런 건 아니겠다만 잠자리 한번 가지면 좋아하는 감정인 건 뭐고 짜게 식어버리는데. 그런데 형, 저기 어떤 아저씨 같은 게 자꾸 흘끗거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흘끗거리는 남자들 어디 한둘이겠냐? 처음 와봤어? 야 나가자. 아니 그 무서운 짧은 순간에도 나기금이 느껴졌다. 그토록 미칠 듯이 부정해 왔던 게 완벽히 확신으로 바뀐 순간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처럼 어두운 수면실도 아니고 그냥 뒷모습만 봐도 알기 때문에 내로남불처럼 들리겠지만 아버지가 너무 징그럽게 느껴졌고 너무 화가 나 가슴이 답답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들? 아들, 네 엄마한테만큼은 상처 주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다음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자고요? 나도 그렇지만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 자격이 있다고 보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누가 엄마한테 상처 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우나 같은 곳에서 몰래 남자들이나 만난 주제에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 이미 상처 주는 짓거리를 전부터 쭉 해왔으면서 뭘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었어. 뭐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곳까지 가서 뭐가 그런 게 아니냐고!
적어도 아빠한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엄마를 생각했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외도를 해오고도 죄책감도 없었어? 진정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엄마를 속여오고 서먹서먹하게 만들어 놓고 더 엄마가 지겨워지면 나중에서야 그런 성향이었다고 밝히게? 이제 소리 좀 낮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긴 내 직장이야.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그런 곳에 다닌 거예요?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너한테도 면목이 없다. 아버지로서 너한테도 많은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네 엄마한테까지도. 지금은 내가 큰 수술을 하느라 지쳤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자. 어쩌면 동성애도 유전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나하고 아버지는 무덤에 묻힐 때까지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야 할 것이다. 부자지간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조우한 경험을 가진 이상 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탈반을 하기로 꼭 그래야만 했다. 20대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고비도 많았고 자살까지 생각했을 만큼 너무나도 눈물겨운 시간이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목숨을 버린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아버지와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반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 스스로 많이 다스려왔다. 세월이 흘러 30대가 되었고 나는 평범한 여자랑 교제 중이다. 정말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왔다. 요즘 비혼주의니 뭐니 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이반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이 사연을 접한 동성애자들에게 탈반을 꼭 해야 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연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내 사연을 마친다.